오늘 아침에 세면대 거울 앞에서 딱 멈칫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유독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는 그 녀석 있잖아요. 아, 새로 도단한 그 흰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가르마를 막 이리저리 타보고 이거 족집게로 뽑을까 말까 엄청 망설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결국 달력에 다음 염색 날짜를 막 앞당겨서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럴 때 한숨을 푹 쉬면서 달력을 보잖아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요. 흰머리를 일종의 나이라는 달력으로 여기는 거죠. 달력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발의 변화를 단순히 세월의 흐름, 그러니까 나이 탓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하얗게 새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방대한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흰머리는 당신의 나이를 알려주는 달력이 절대 아니고요.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지난밤 얼마나 깊이 잤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영수증 같은 것에 가깝습니다. 영수증이요? 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가 머리카락 색깔로 아주 정직하게 출력되어 나온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모발 건강은 정말 큰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흰머리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는 그 흔한 오해를 딱 깨고 우리의 일상적인 식습관이나 무심코 넘겼던 생활 패턴이 모발에 어떤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분석의 미션이거든요. 네, 겉핥기식 정보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하게 까맣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탈색되어 버리는 걸까요? 제가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그 중심에 멜라닌 색소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피부가 햇빛에 타면 짙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의 어두운 색을 결정하는 것도 모낭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아, 머리카락에도 멜라닌이 있군요. 네, 사실 머리카락 자체는 원래 색이 없습니다.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날 때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주입해 주어야만 비로소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색을 띠게 되는 거죠. 오, 원래는 투명한데 색칠을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멜라닌은 우리 몸이 그냥 공기 중에서 저절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색소를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료들이 반드시 몸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원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핵심 원료가 바로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라는 구조물 자체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뼈대 자체도 단백질이고 거기에 색을 입히는 염료를 만드는 재료도 단백질이라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몸이 일종의 거대한 응급실 환자 분류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급실 시스템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몸에 단백질 공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생존에 직결된 뇌나 심장, 간 같은 핵심 장기들을 VIP 환자로 딱 분류해서 영양분을 몰아주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존에 당장 필요 없는 부위니까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그냥 방치되는 건가요? 와, 응급실의 환자 분류 시스템.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은 비유네요. 생물학적으로 모발은 생존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맞습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조금 빠진다고 해서 당장 목숨을 잃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소,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몸은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 밸브를 꽉 잠가버리죠. 헐, 모낭 입장에서는 원자재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케라틴이 부족해지니 머리카락의 굵기가 얇아지고 푸석해지고요. 멜라닌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 색을 잃고 하얗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모발 건강에 정말 즉각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뼈대도 못 찢고 색칠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속으로 나는 평소에 식단 관리를 엄청 잘하는데 샐러드도 매일 먹고 과일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이렇게 좀 억울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네.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체중 관리나 약간 디톡스를 위해서 점심에 포만감이 엄청난 그 거대한 샐러드볼을 자주 먹거든요. 잠깐만요. 샐러드나 과일 위주로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다고들 하잖아요. 포만감도 엄청나고요. 배가 부르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운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대사적 착각 혹은 건강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건강식의 배신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샐러드나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위장에 들어가면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니까 뇌에다가 배가 부르다 이런 포만감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냅니다. 그렇죠.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지잖아요. 즉, 위장은 꽉 차 있고 뇌는 식사를 마쳤다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혈액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 속은 다르다고요? 네, 모낭에서 케라틴을 합성하고 멜라닌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수치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아, 뇌는 배부르다고 착각하지만 혈관 속의 실제 영양 상태는 텅텅 비어있는 완전 기아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뇌는 속일 수 있어도 세포는 속일 수 없거든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바쁘다고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막 때우고 점심엔 다이어트 한답시고 샐러드만 먹는 패턴이 왜 모발에 치명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짜 뜨끔하네요. 다들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 보면 소화 안 된다고 고기 잘 안 드시더라고요. 노화 자체로도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원자재 공급까지 딱 끊어버리니 흰머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양소의 결핍을 영양제로 때우려는 분들이요. 알약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요? 네네. 밥은 대충 먹으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비싼 비오틴이나 복합 비타민 알약 몇 개 딱 먹고 오늘 영양 다 채웠다. 이렇게 위안을 삼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영양제는 불균형한 식사를 덮어주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보조제일 뿐 구조물을 짓는 벽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알약이 밥이 될 순 없다는 거네요. 비유를 하자면 기계를 돌릴 때 윤활유를 아무리 많이 쳐도 정작 제품을 만들 쇳덩이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비타민이 윤활유라면 단백질은 쇳덩이인 셈이죠. 식사 자체의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합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료에서 추천하는 식단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아침을 굶지 말고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달걀이나 두부로 위장을 깨워주고요. 오, 달걀이랑 두부 좋네요. 점심과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살코기, 콩류 등을 식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양을 무조건 막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 끼니 질 좋은 아미노산을 공급해줄 단백질 원이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식탁 위에 닭가슴살과 두부를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라는 튼튼한 벽돌은 아주 넉넉히 준비가 된 거네요. 네, 기초 공사는 끝난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 이 벽돌만 있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게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네랄이라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색을 칠하는 핵심 요소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나면 일단 대형마트에 가서 검은 콩 두유부터 박스째 사는 거 보잖아요. 검은 깨 강정 같은 것도 막 미친 듯이 먹고요.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 블랙푸드에 대한 맹신은 우리 문화에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료가 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 집착해서 과도하게 파고드는 건 오히려 모발 건강의 밸런스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검은 머리를 원하면 검은 음식을 먹는 게 뭔가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를 주겠죠. 내가 까만 걸 먹었으니까 머리도 까매질 거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 몸의 생화학 시스템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모낭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려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 하거든요. 티로시나아제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 효소가 켜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과 구리입니다. 구리요. 그 우리가 막 전선에 쓴다고 하는 그 구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미네랄 구리가 맞아요.
구리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쏟아부어도 색소를 합성하는 공장의 기계 자체가 켜지질 않습니다. 와, 단백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물론 검은 콩이나 해조류에 이런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한 가지만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몸의 대사 과정은 여러 영양소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작동하거든요. 어느 한 영양소만 과도하게 밀어 넣으면 톱니바퀴가 오히려 엉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검은 콩에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걸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에서 철분이나 아연 같은 다른 필수 미네랄과 막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죠. 세상에, 흰말이 없애겠다고 검은 콩만 쥐야장참 먹었는데 오히려 그 검은 콩이 흰머리를 막아줄 철분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린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검은 콩만 너무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묻지 않게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철분과 구리는 육류의 간이나 견과류, 해조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 같은 아주 다양한 식재료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군요. 네. 한 가지 슈퍼푸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반찬으로서 이 다양한 식재료들을 골고루 식탁에 올리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마법의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균형이 정말 핵심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단백질 공장을 쌩쌩 돌리고 구리와 철분이라는 효소 스위치까지 완벽하게 딱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다시 까맣게 자라나야 정상이잖아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자료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뼈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낮 동안 식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영양을 막 공급해놔도 밤이 되면 이 모든 걸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방해꾼이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식탁을 떠나서 침실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침실이요? 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혈액 속에 막 녹아 있어도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 두피의 모낭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영양소의 배달을 턱 가로막고 모낭의 회복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아, 이 대목에서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다 끄고 스마트폰 화면을 새벽까지 스와이프하지 않으셨나요? 아,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막 쇼폼 영상을 계속 넘겨보다가 늦게 잠든 경험, 저만 있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자료에 나온 혈액순환 메커니즘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신체의 생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하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밤늦게까지 뇌를 각성시키는 이 행위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극도로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인 혈관 수축으로 이어지죠. 혈관이 수축한다고요? 쪼그라드는 건가요? 네, 두피로 가는 혈관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미세 모세혈관들이거든요. 호스가 넓어야 물이 막 콸콸 흐르는데 스마트폰을 보며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이 미세한 호스들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낮에 기껏 힘들게 챙겨 먹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혈액을 타고 두피로 쭉 올라가다가 막힌 혈관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양 배달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와, 아까 들었던 비유가 여기서 딱 연결되네요. 건축자재를 아무리 잘 갖다 놔도 인부들이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면 집이 안 지어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최고급 단백질 벽돌과 미네랄 페인트를 현장 앞까지는 실어왔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꽉 막혀버린 거군요. 특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뜨끔하시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잠이라는 게 그냥 스위치 끄고 방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설명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리 과정이죠. 낮 동안 자외선이나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아서 손상된 모낭세포들을 고치고 내일을 위해 호르몬을 재정비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이 시간이 박탈되면 손상된 멜라닌 세포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늦게 자고 피로가 누적되면 몸의 회복이 늦어지는 거죠.
진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인 거였군요.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와 흰머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났어.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생물학적인 팩트였다는 그 연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이 모낭에 있는 멜라닌 줄기세포들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과도하게요?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원래 줄기세포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색소세포로 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폭탄을 맞으면 모든 줄기세포가 한 번에 색소세포로 변해버린 뒤 장렬하게 전사해버리는 겁니다. 헐, 다 써버리고 죽는다고요? 네, 한 번 고갈된 줄기세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선 영원히 흰머리만 자라게 되는 거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영양 공급을 막는 걸 넘어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공장의 인부들을 단체로 과로사시켜버린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적신호인데요. 적신호요? 어떤 경우죠? 만약 당신이 식단도 건강하게 바꾸고 스마트폰도 멀리하면서 수면을 챙기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흰머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극심한 탈모가 동반된다면 어떨까요? 극심한 피로감까지 같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선 거라는 신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심각한 악성 빈혈 같은 내과적인 질환이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사이렌일 수 있습니다. 몸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치는 거군요. 네, 이런 적신호가 켜졌다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혼자서 영양제로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꼭 명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자료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미용실 거울 앞에서 가볍게 한숨 쉬며 넘겼던 흰머리 한 가닥에 이렇게 복잡하고도 정교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가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정말 인체의 신비를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을 가장 실천하기 쉬운 4가지 핵심 교훈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몸을 응급실 대기실에 방치하지 마세요. 매일 달걀, 두부, 생선 등을 활용해서 질 좋은 단백질을 챙겨 모발에 케라틴이라는 뼈대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샐러드만 먹고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뇌에 속지 마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미네랄 섭취의 핵심은 특효약 찾기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검은 콩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견과류, 해조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해서 멜라닌 생성 스위치를 켜는 철분과 구리를 골고루 흡수하세요. 맞아요. 균형이 생명이죠. 셋째, 침대 위에서의 스마트폰은 두피로 가는 영양 배달 도로를 끊어버리는 톨게이트 차단기와 같습니다. 수면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세포를 수리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한 가지 음식이나 영양제로 수십 년 누적된 생활 습관을 한 방에 덮어버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마법을 해결책은 없습니다. 몸의 대사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아니 아주 정교한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맞추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문이 열립니다. 네, 이 4가지 원칙만 일상에 잘 적용하셔도 단순한 모발 건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대사 기능과 컨디션이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살리는 길이 내 몸 전체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을 아주 강하게 때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문장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생리학적 의미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친 그 얄미운 흰머리를 그저 당장 족집게로 뽑아버리거나 염색약으로 새까맣게 숨겨버려야 할 적으로만 대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반짝이는 그 흰머리 한 가닥은
여러분의 몸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내 혈관 속에 단백질 좀 챙겨줘. 그리고 제발 밤에 스마트폰 좀 끄고 자자라고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 솔직한 실시간 대시보드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우리의 몸이 묵묵히 견디다 못해 밖으로 밀어 올린 이 귀중한 구조 신호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단백질 반찬 하나부터 그리고 오늘 밤 머리맡에 두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거실로 옮기는 것부터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네,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정직하게 모발 끝까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꿰뚫어볼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